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수출입 통관 제도와 환급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통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관 제도입니다. 먼저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관세법상의 용어상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이라고 하면 크게는 수입, 수출, 반송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수입입니다. 관세법상 제2조의 수입에 대한 정의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즉 보세 창고, 그 다음 보세 공장 이런 이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한 보세구역으로부터, 그러니까 보세구역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영역이지만 관세법상으로는 외국으로 보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입하는 그러한 형태뿐만 아니라 보세구역 내에서 우리나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도 관세법상의 수입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니다.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 다음 반송입니다. 반송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의 정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수입의 정의에서 수입 통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 또 목록 통관이냐 간이냐 또 일반 수입 신고냐 이런 것들이 해당 물품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상의 구분에 대한 대상 물품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될 관세 형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불이익을 안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인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수입 통관 종류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목록 통관, 두 번째가 간이 수입 신고, 세 번째가 일반 수입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록 통관, 간이 수입 신고, 일반 수입 신고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해당 물품이 이 물품의 가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목록 통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기업이 사용할 샘플 또는 개인용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인은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특송업체라는 것은 페덱스나 DHL 이러한 국제 특송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특송업체가 되겠습니다. 목록 통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총 28개 신고 항목만 신고를 하면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명이나 주소, 그 다음에 물품 정보도 품명과 HS 코드 2단위, 수량, 중량 및 가격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서류 제출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목록 통관은 대상 물품처럼 미화 150불 이하의 기업이 사용할 샘플이나 개인 용품만 목록 통관이 되고요. 물품 가격이 150불을 넘는다거나 기업이 사용할 샘플이 아니다라고 하면 목록 통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이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수입 신고입니다. 간이 수입 신고는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의 물품을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총 신고 항목은 5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HS 코드 10단위,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 수입 신고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물품 가격 미화 2,000불을 초과한다거나 또는 2,000불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목록 통관이나 간이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사용할 샘플이 아니다라거나 2,00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판매할 물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관세법 241조 1항에 따른 일반 수입 신고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반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인은 화주나 관세사가 되겠고요. 총 69개 항목을 수입 신고서 서식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서 품명, 10단위, HS 코드, 수량, 중량, 가격 이러한 것들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 신고 내용 외에도 가격 신고를 하게 되고요. 또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고 또 필요시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목록통관, 간이통관 배제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목록통관 같은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의 기업이 사용하는 샘플 등이 이제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목록통관을 해서는 안 되는 물품,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서 관세청장이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사이테스 관련 제품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안경 산업과 관련된 대상 배제 물품으로는 6번에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또 10번에 보시면 통관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 수신인 성명, 물품 수신인 식별부호, 거래 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 수신인 주소, 물품 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물품 등도 목록 통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간이 통관 배제 대상으로서 목록 통관의 12가지 배제 대상 이외에도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상에 이러한 13조 1항 1호 서류 제출 대상 물품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 관세법 226조가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허가나 수입 요건, 구비,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 아까 우리 전에 살펴봤지만 어린이 제품법에 따라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경테 이런 것들은 공급자 적합 내용 등이 수입 통관 시에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에 해당이 될 때는 이 간이 통관도 배제가 됩니다. 또 품명이나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해서 세관장 간이 신고가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 10번에 보시면 한중 FTA 등 그러한 FTA 협정 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들은 간이 통관이 배제가 되고 일반 수입 신고를 통해서 수입 통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수출 통관에 대한 종류입니다. 수출 통관도 마찬가지로 목록 통관, 간이 수출 신고, 일반 수출 신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록 통관은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 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상업 카탈로그 등 이런 것들이 목록 통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록 통관의 의미는 개인용품이나 무역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 통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에 수출 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간이 수출 신고입니다. 간이 수출 신고는 물품 가격 20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먼저 수출신고서상 신고 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 물품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 신고할 때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수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이 수출 신고는 정식 통관 절차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식 통관 절차 중에서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출 신고입니다. 일반 수출 신고는 앞에서 살펴본 목록 통관이나 간이 신고 배제 대상으로서 목록 통관 절차 적용 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 통관에 적용되는 절차로서 일반적인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싶을 때 일반 수출 신고를 통해서 세관으로 수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세법 상에 또 관련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플로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화주는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뢰를 받은 관세사는 품목 분류나 수입 요건 등을 확인을 해서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관에서는 그 관세사가 신고한 수입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 여부 또는 수입 신고 서류 제출 여부 등을 심사를 전산으로 또는 서면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특정한 이상이 없다, 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 신고 수리를 하게 되고, 수입 신고 수리가 돼야지만 보세구역으로부터 화물이 반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물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면 국내 운송을 통해서 수입 화주에게 신고 의뢰한 화주에게 화물이 이제 배송이 되는 그러한 플로우로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송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송업체는 적하 목록을 먼저 제출을 하게 되고요. 특송 화물의 같은 경우에는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해당 물품의 위험성이 있는지 특송 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적하 목록상 제출이 된 그 물품의 내역과 그 목록 통관 간이 일반에 대한 그 물품의 가격별로 해당 그 신고 유형에 대해서 정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면 검사 생략 여부를 판단을 해서 목록 통관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물품을 직접 열어서 개장 검사를 하고 종류에 따라서 간이로 할 건지 일반으로 할 건지를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총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물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관세사에게 수출 신고를 의뢰를 하고요. 관세사는 신고서를 작성을 하여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관장은 관세사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수출 신고서를 수리할 거냐 또는 신고지나 수출 검사를 통해서 신고지 수출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결과 또 이상이 없으면 해당 수출 신고를 수리를 하게 되고, 수리가 되면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운송사는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적재지에서 수출 검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고 해당 물품을 적재지에서 선적하기 전에 적재지 검사를 받고 선적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 전시에 참가, 포상 등 2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서 해외 지사 설치 인증을 추천받는다든지, 대무역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전문 무역 상사를 지정받는다든지, 또 외국인 사증의 발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수출을 한다고 해서 모두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반드시 수출 신고가 필요하고요. 수출 신고서상의 수출자로 신고가 되어야지 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출 신고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수출자도 있고 제조자도 있고
해외 구매자도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수출 신고서상에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신고상의 수출자로 우리 회사가 신고가 되어야지 수출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국내에서 납품을 하시게 된다면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가 될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로컬 LC나 구매 확인서로서 간접 수출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통관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관세 형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수입죄입니다. 관세법 269조 2항에 따른 것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 징역 또는 벌금이죠. 근데 징역과 벌금이 사안에 따라서 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주의가 필요한데, 밀수입죄가 어떤 대단한 큰 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목록통관, 간이 수입신고, 그 다음에 일반 정식 수입신고가 있었고요. 수출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것이 있었고, 일반 정식 수출 통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수입 통관의 경우에 특송 화물을 통해서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닌데도 그냥 목록 통관을 한다거나 간이 통관을 한다거나 일반 수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록 통관이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화 기준으로 150불, 미국에서 오는 거는 200불 금액 이하의 물품이어야 되고, 또 기업이 카탈로그나 뭐 상업용품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상업용품이 아닌 샘플이나 이런 것들만 목록 통관이 가능한데, 실제로 내가 국내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를 150불 이하로 저가로 신고한다거나, 또는 150불이 안 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일반 상용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식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록 통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시면, 또 그걸 국내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밀수입죄로서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되고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밀수출죄입니다. 반대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FOB 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록 통관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관세법상 또 밀수출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수출 실적과 외환의 수령 사항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항들에서 외화의 수령 내역을 있는데 수출 신고 실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바로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금액이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밀수출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념하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세포탈죄입니다. 그리고 부정환급죄, 부정감면죄가 있는데 관세법 2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한 처벌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물품을 일부러 저가로 신고한다거나, 또는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또는 환급액을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수출을 한 것처럼 환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부정하게 감면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포탈 관세액 또는 부정 환급액 또는 부정 감면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또 부정수입죄가 있습니다. 관세법 270조 2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세법 226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 표시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지 수입 신고를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요건들을 부정하게 갖춘다거나 허위로 그러한 요건들을 갖춘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서 통관을 하게 되는 것들을 부정수입죄로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이용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관세 환급 제도를 통해서 원가를 좀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관세 환급이라는 것은 수입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신청에 따라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나 제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요거를 수출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플로우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원재료를 먼저 수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 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때는 FTA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은 FTA를 적용받더라도 일정 관세를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원재료 수입 시에 일단 관세를 1차적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러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을 때, 수출하고 나서 그 수출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는 요 납부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요 수출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세금을 일정하게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관세 환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관세 환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이 있는데요. 수출 물품의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제도를 개별 환급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제 개별적인 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소요량 계산서, 그 물품 완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원자재들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 명세서 등이 이러한 서류들이 구비가 되어야지만 이 개별 환급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간이정액 환급은 수출 금액 10,000원당 일정 금액을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이러한 이제 개별 소유량에 대한 계산 내역들이 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출 신고 필증과 같은 수출 사실 확인 서류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 등록증과 같은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제 한 장에서 관이정액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급 제도를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개별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나누는데, 개별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모든 수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간이정액 환급처럼 뭐 일정 환급액이 얼마이다,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또 제조업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수출 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대상 물품도 모든 수출 물품입니다. 다만 그러한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개별 환급이 되겠고요. 간이정액 환급은 적용 대상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억 원 이하인 업체, 그 환급액 전체액이 연간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중소 제조업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정액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계기된 물품에 대해서만 간이정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수출 사실 확인 서류만 있으면 되고요. 환급 방식은 간이정액 해당 물품,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계기된 해당 품목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 금액 10,000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개별 환급 제도에 대한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출 물품을 제조하고
소유량을 산정하고 환급 신청하고, 그 다음 그 환급 신청에 대해서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먼저 지급한 이후에 그 세관장은 일정 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통해서 과다하게 환급받은 건 없는지, 부정 환급받은 건 없는지를 사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로우로 개별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간이정의 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출 금액 FOB 만원당 일정 환급액을 수출 실적만 있으면 신청해서 환급액을 지급한다고 했고요. 물론 이러한 간이정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연간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이하이면서 또 간이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여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시력 교정용 안경이라는 9004-90-1000번이라는 요 HS 3번에 대해서 환급액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적용 기간이 22년, 원래 적용되는 거는 1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SK 10단위의 일정 금액이 이렇게 간이정의 환급율표로서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매년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적용 연도별로 환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의 환급에 올해 연도에 플라스틱 안경테와 같은 90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간이정의 환급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03-11-0000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고요. 9003-19-9000번은 기타의 안경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03-90-0000은 부분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환급액이 HS 3번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할 때 우리가 해당하는 물품이 정확하게 수출 신고할 때 품목 분류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 환급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타를 수출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신고가 되면 간이정의 환급을 손해보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임에도 기타로 신고를 했다면 요거는 40원으로 환급을 받을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관이 심사를 통해서 추징을 당할 수 있는, 물론 추징 당할 때 가상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도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수출 신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정의 환급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환급, 그 다음에 환급 제도,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요.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